방송국 감독단에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맨날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싫었다. 바꿔보려고 하는데 없어. 자, 좀 더 고민해봐. 저는 한대건입니다. 마방 취재기 있었다. 한대건입니다. 무슨 방송?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해볼까요? 2017년 5월 6일 토요일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월의 1000m 3세 미승리마 경주인 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별점은 잘 스마트합니다. 배드범마 엑셀런트 키는 데뷔전에서 나름대로는 성적을 보였지만 비었다는 전력으로 걸음이 썩 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이트전에 1번 게이트고 선행까지도 가능한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배드범마 내가 배드범마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데뷔전을 지금 발전까지 맞춰 나왔는데 주마필 이번 경기에 강력하게 한번 노리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9번부터 1번 안쪽 몰든 말들을 제치고 동반 선두로 부상합니다. 9번, 1번, 3번. 좀 부드럽지 않나 오늘? 많이 부드럽죠. 내가 원래 부드러운 남자예요. 좀 까칠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를 만나보신 분들은 정말 괜찮은 놈이다. 칭찬 일색을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인생 헛살았지. 어쨌든 간에 저한테 있는 많은 일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고 정상적으로 이제 제가 경마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했더니 성적이 더 안 나와요. 정말 짜증나는 일인데 방송 내용은 괜찮았어. 근데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트리플 A형입니다. 속 좁고 귀 얇고 이런 트리플 A형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좀 이렇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아침에 한 8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경주 시작하기 전까지 정말 수많은 통화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보도 있고 또 정보를 물어보려고 전화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내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그 전화 때문에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다 어차피 그거는 다 제 선택입니다. 그래서 방송 잘 찍고 방송 내용 괜찮아서 적중 다 나오는 경주를 제가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는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방송 내용은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성적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토요일날 1경주 승부처로 삼아서 1경주부터 한번 조지고 들어가겠다 했는데 쌍으로 꽂혔죠? 이런 게 내용의 힘이고 정보의 힘이 아닐까. 저는 김동수 기수를 만나서 직접 경마필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흔들리지 않았던 1경주가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제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한대건이라는 사람의 매력이 아닐까. 제 모습을 제가 좀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 제가 일체에 전화를 받지 않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달라진 모습. 그리고 제 방송은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건빛이나 코리아레이스 게시판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좀 해주시고 같이 호흡을 하시면 사람도 그렇잖아. 자꾸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면 사람이 좀 이렇게 들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는 거고 저도 또 하면서 또 보람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 5월 달인데 6월, 7월, 8월 지금 계약하고 있는 일대로만 한다면 한대간의 방송은 계속 진화를 할 겁니다. 얼만큼 진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또 알아? 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정말 색다른 방송 하나 만들어낼지.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방송 내용도 나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이들 얻어가시고 빨대 꽂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대를 꽂는 건 좋은데 한대간의 승부처만큼은 한대간과 함께 해주시고 빨대 꽂았으니까 얻은 게 있으면 저한테도 좀 보상을 해주셔야죠. 문자 정보, 무통장 문자, 특히나 무통장 문자 많이 좀 시청해 주십시오. 060도 마찬가지고 오늘 주말 투표장에서 국산마 6등급 경주가 많이 분할이 됐습니다. 또 경주가 깨지기도 하고요. 저는 월초라서 말이 별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다시.
의외로 많이 나왔죠. 6등급에 항상 월초면 그렇지만 약간 어리버리하고 아리까리한 마필들이 역시나 출전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을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평가해 주시고 방송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십시오. 자, 승부처 말씀드리고 출발해 볼까요? 자, 3경주, 5경주, 8경주, 11경주입니다. 3, 5, 8, 11. 3, 5, 8, 11. 4개의 승부처고요. 제주공간은 5경주, 6경주. 야, 제주는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나하고 같이 안 하네. 아니, 맨 땅에 헤딩하고 있으면서 나하고 같이 안 해. 정말 신기해. 제주 내가 잘 맞춘다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 중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 8경주로 선정해 봤습니다. 한때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는 8경주. 토요경마에서 10,000원 살 거 100,000원 사는 경주. 돈 있으면 들이대야 되는 경주가 8경주라는 거 명심하시고.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코너. 자,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한대건 목요일날 들어가서 직접 만나고 왔던 기술의 인터뷰 출발하겠습니다. 직접 만나봤어.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 준비한 기수는 생소하죠? 생소하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즐겨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는 존재감이 조금 떨어지죠. 이동환 기수입니다. 신인 기수죠. 이철경 기수와 동기고요. 이동환 기수와 이철경 기수의 차이점을 보면 33조에 적을 두고 있는 이철경 기수는 이렇게 능력 있는 마피들을 데뷔할 당시부터 많이 타지는 못했습니다. 이동환 기수는 정통파죠. 마사고등학교로 졸업을 한 친구고, 이철경 기수는 좀 아웃사이더죠. 호주에 가서 기수면허를 따고 뭐 어쩌고 뭐 나이는 이철경 기수가 훨씬 많아요. 이동환 기수는 아직 어리죠. 그래서 이게 딱 만나보면 어린 티가 있습니다. 꼭 진짜 동네 막내 동생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아직은 순수하진 않겠죠. 나이가 뭘 만큼 먹었으니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순수한 맛도 좀 있고, 얼굴에 보면 장난기도 좀 있고, 보기 좋아요, 사실. 좀 파이팅 있는 경주를 많이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동환 기수는 35조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죠. 35조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기본적인 가락부가 있는 신마들도 많이 얻어 타면서 그래도 존재감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군대라는 것도 남아있고, 뭐 약간은 이 평가 절하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앞으로 얼마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의외로 승부사 기질도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동환 기수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동환 기수가 주로 나올 때 박수 한번 더 쳐주시고, 동아야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뭐 아직 어린 친구니까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없던 힘도 나올 수 있는 게 사람의 세치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제가 2마리 정도밖에 얘기 안 했어요. 잘 안 할 거예요. 원래 3마리씩 하는데 말을 많이 안 타. 그래서 2마리만 했어. 다른 기수들도 많아. 뭐 내가 할 얘기가 없겠습니까? 제 방송이 유난히 길어요. 다른 예상가들은 뭐 한 30분, 40분 찍는데 제 방송은 보통 1시간 정도 찍죠. 많이들 지루하실 거예요. 뭐 지루하다고 해서 내가 중간중간에 뭐 춤을 출 거야, 뭘 어떻게 할 거야. 재밌는 내용들보다는 정확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동환 기수. 10경주에 출전하는 마피를 한번 짚어봤어요. 1번만 시티스타입니다. 승승장구했죠. 정말 데뷔한 이후에 10전 동안에 6번의 우승과 2번의 입상을 할 정도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인류마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보여줬던 마피입니다. 이 매니피의 새끼인데, 매니피의 짝퉁이죠. 짝퉁인데 상급보다 잘 떠요. 근성도 있고. 상위군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상위군에 올라와서 이제 지난 4월 1일 경주 워낙에 하위군에서 보여줬던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역시나 편성도 조금 약했었고요. 가는 데는 인기를 끌었던 마피입니다. 하지만 경주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했죠, 사실. 진로도 좀 막히고, 뭐, 김영근 교수가 뭐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 전개의 이점을 좀 살리지를 못하지 않았었나. 그 당시에는 10번 게이트.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량 기수인 이동화 기수. 이동화 기수는 아직 신인 기수다 보니까 감량이 있어요. 그래서 51kg의 중량을 짊어지고 기승을 하는데, 마필 상태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동화 기수가 전해주는 얘기를 하면, 병합 시에 말이 조금 더 뛰는 것 같고, 끌리는 맛이 있대요. 그래서 말에 질질 끌려다니면, 힘을 써야 될 때에 힘을 써야 되는데, 말에 끌려버리면, 힘을 쓰지 말아야 될 구간에서 힘쓰고, 정작 힘을 써야 될 때는 못 쓰는 거니까, 그게 좀 걱정이지, 마필 상태는 좋다고 합니다.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2마리가 출전하는 제가 잠시 후에 뭐 10경기로 풀어드리긴 하겠지만, 뭐 뚜렷하게 강자다라고 하는 마필은 몇 마리 안 보입니다. 또 KT 여건도 좋고, 1번 KT 2점이고, 또 마이너스 2kg의 감량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가장 좀 주목해봐야 될 마필이 1번마 시트스타가 아닌가. 또 이동화 기수도 컨디션이 좋다고 하니까,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에 가서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린 마필은 바로 이어지는 경주죠. 11경주의 3마 파인투데이입니다. 이 마필도 강단은 있죠. 사실 선입권의 전개도 되고 강단이 있었던 마필인데 예전에 또 승승장구했던 적도 있어요. 얼마 전이었었죠. 2월 5일 경주에서 당일날 박병현 기수가 문제가 있어서 이동화 기수로 당일날 기수가 교체가 됐었고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게이트 안쪽에서 선행을 치고 나오면서 직선주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편성의 이점도 있었고 미스터 포춘은 강자가 있었기 때문에 선행을 이끌면서 끝내 버틴 거지. 이 마필이 뭐 잘 뛰었다라는 평가는 사실 크게 받지는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경주에서는 또 과다채찍으로 벌금까지 냈기 때문에 과다채찍이라는 건 이런 거죠. 30회를 연속적으로 직선주에 떼지 못하게 돼 있는데 내 말을 버티게 하려고 그거를 개무시하고 그냥 패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입상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다음 경주도 그렇고 직접 아마도 인기를 못 끌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마필은 단순한 선행형은 아니죠. 선추입이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강단이 있었을 때 더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동화 기수는 감량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마이너스 2.5kg의 감량이 있고 이 편성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선행마들의 능력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빠른 것에 비해서 지구력은 보장이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3번 파인투데이가 상당히 재밌는 마필로 대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11경주가 한 대간의 승부처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11경주의 승부처인데 저는 3번 파인투데이를 이번 경주에 결코 개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동화 기수를 만나봤을 때에도 이 마필에 대한 얘기를 조금 길게 했어요. 동화하고. 뭐 선행이면 되냐, 뭐 선추입은 어떠냐, 지금의 상태는 어떠냐 했더니 마필 상태는 상당히 괜찮은 뭐 느낌을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전개가 워낙에 자유로운 마필이고요. 선추입이 다 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해당 거리가 1300이라는 부분이 약간 1200이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편성의 입장을 보면 전개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 3번 파인투데이도 역시나 한정의 승부처에 관심을 가질 생각이고요. 마필의 컨디션도 은근히 괜찮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인 기수인 이동화 기수. 제가 설명해드렸던 10경주의 1번마 시티스타, 11경주의 3번 파인투데이. 두 마필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직접만 나와서 코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예상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경주입니다. 경주의 1000m. 국산마 6등급 경주. 눈에 띄죠? 7번 베스트10입니다. 김영국 기수라고 책자에 나왔길래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김영국 기수를 만났을 때는 토요일날 기승정지라고 했는데 왜 출전을 하지? 이거 잘못 나온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책자에는 제대로 나갈 거예요. 근데 PDF 이제 마사회에서 출마표를 올리잖아요. 거기는 김영국 기수를 표시가 됐었는데 잘못 나온 겁니다. 아마 이거 당일날 마사회에서 발표할 겁니다. 김혜성 기수고요. 베스트10이라는 마필이 이 전력의 변화를 보여준 마필이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3월 11일날 경주에서도 그랬었고. 사실 입상권을 확신을 갖지를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선임권에 최적 정결하니까는 뭐 마필의 걸음 자체가 편성의 이점도 있었지만 은근히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고. 저는 4월 16일 경주에서도 나쁘지 않았었죠. 개천의 형이 갑자기 선행을 나가니까 뭐 뭐랄까요.
좀 당황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끝걸음은 나쁘지 않았었고. 현등급에서 이 정도는 통할 수 있죠. 1000m나 1600m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이고, 일단, 상대가 약해. 뭐, 언뜻 보면은 몇 마리 없는 경주에 다 능력들이 없는 마필들이다 보니까 아마도 당일날 인기 1위로 불림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베스트 10은 이편성에서는 그냥 입상권은 거저가 아닌가. 못 오면 가서 죽어야 되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베스트 10은 뭐 인정하시고 충막감 놓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마필들이 진상이죠. 능력도 없고 올라오다 말고. 내용이 좋은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요. 자, 일본과 자비동행은 문세영 기수가 이걸 한번 잡아 돌렸던 적이 있었죠. 선행 한번 나가서 이제 억지로 한 3,000원 만 갖다 적이 있는데, 오전 동안에 한 번도 입상과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 경주 이후에 이마필의 행보는 계속 선행을 추구를 하죠. 하지만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1번 게이트의 또 이점이고, 뭐 베스트 10이 이렇게 많이 빠르지 않으니까 밀고 나간다면 선행을 갈 수 있겠지만, 만나면 김정준 기수는 자비동행은 이렇게 하늘로 뛴다고 그래요. 고개를 쳐들고 지구력이 원체 없다 보니까 항상 기승자에게 믿음을 주지는 않죠. 그건 뭐 박병일 조교사도 제가 만나봤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필에 대한 큰 기대보다는 좀 마필이 뭐 나중에는 뭐 좀 하면 나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지구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어서 맨날 땅만 파고 걸어가는 거야.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돈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선행 갈 거예요, 아마. 선행은 가지만은 지구력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러다 또 꽂히는 게 병마니까 그런 배당권이고, 제가 봤을 때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분만 샤플루비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말이에요. 선행을 노리고 한번 나가봤는데, 선행을 못 나섰죠. 지난 3월 4일 경주에. 근데 경합을 하고 무너졌고, 4월 1일 경주에서는 아예 그냥 선일권에 가담을 했지만 똥말들한테도 걸음으로 치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걸음이 완성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카이저키는 뭐 계속 그렇게 뛰는데 뭐 결정력이 없어요. 이거. 자, 3번 동서가드. 자, 이 마필은 이역 기수에 대한 비하인드를 얘기해주면 데뷔할 당시부터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발주가 좀 안 되고 직선에서 늪발동이 걸리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죠. 자, 지난번도 늪발동이었었고요. 근데 매번 그랬던 마필이다 보니까 큰 믿음은 안 가지만 편성이 정말 허접합니다. 그래서 한번 동서 가득이 모처럼 만에 입상권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편성이 약해져서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 오마 초록만은 말은 정말 좋습니다. 조교 때 모습 보면은 이게 왜 못 오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서 지난번에 인기 2만원 팔린 게 괜히 팔린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전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걸음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르락 내리락 심한 거야. 말잡기가 무슨 나이롱줄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조금 그래요. 그리고 제이크는 제가 이거 데뷔할 당시부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싹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아예 싹수가 없는 마필이 아니라 싹수가 있는 마필이고 다듬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질병도 있고 뭐 다듬어지지 않고 했었는데 요거 괜찮아졌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괜찮아져서 제이크는 이번 경주에 좀 더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8번, 9번, 10번 만나 그렇고 실무 축제 메이킷은 정정희 기수가 제가 이제 몇 번을 방송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정희 기수도 마필 조교의 수능도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조교의 수능도가 좋아지면서 최근 2번의 경주에서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조교가 잘 되고 있고 조교의 패턴이 좋은 마필은 바로 이 7번마, 12번마 축제 메이킷이 맞습니다. 근데 조교 때와 이제 실전에서의 걸음이 너무 안 나와서 항상 이제 기술을 좀 엿먹이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말은 좋아서 뭔가 한구를 할 것 같은데 경주에 나가면 순위권에 못 들어오는 거야. 미치고 팔짝 뛰죠 이런 거. 이러다가 이제 정정의 기수에서 기수가 바뀌어버리면 또 홀랑 들어와갖고 더 정정이 엿먹이고 그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이번 1경주는요. 7번 베스트 10을 중심권에 세워놓고 4번, 5번, 6번, 11번 4마리의 마필들이 도전권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뭐 4마리 다 사서는 뭐가 남겠습니까? 뭐 배당이 현장에 가서 배당이 있다 그러면 7번을 놓고 4마리 다 사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배당이 형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을 놓고 4번, 11번 이 2마리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력 맞고는 둘 중에 한 마리를 때려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조금 더 재밌게 보는 마필은 6번 제이크. 이게 워낙에
이 바닥권의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3분마권 정도도 이거 제이크는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괜찮아요. 네. 7번 놓고 4번 실바. 두 번 앞에 일단 우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깠나 내가?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용 좋은 마필 한 마리 있는데 내가 이거 말은 못하겠고 현장 예상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내일 경주 예상을 들어줄 거예요. 성격이 그게 안 되니까 평생 장사는 못할 거야 나는. 장사하면 굶어 죽을 거야 아마. 자, 이 경주입니다. 형들이 1000m고요. 열만의 RPD에 출전했는데 제대로 된 말이 없죠. 예. 아직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마필이 없지 않나. 능력도 없고 걸음도 없고. 이러한 경주는 항상 사고가 좀 터지죠. 근데 사고가 터져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보여준 마필에게서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일단 사인펜을 드시고 1번, 2번, 3번은 다 지우겠습니다. 1번, 2번, 3번 지우시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초선. 발주가 나드이 마필이 아니에요. 이역기수는 이 마필이 발주가 느리지 않기 때문에 이역기수가 가장 달타는 전개를 보면 그러니까 조금 뭐 나아지면 일단 갖다 붙입니다. 앞선에다가 선행을 나가버리든가 앞선에 갖다 붙이기 때문에 경주력 자체만 놓고 복귀를 해보면 안 뛰어 말이에요. 뭐 말이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편성이 기가 막혀요 일단. 그래서 안쪽에서 밀고 나온다면 선입권의 전개가 돼버리니까 부신하지 마시고. 벨트 시대는 뭐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네. 선입권에 가지만은 직선에는 걸어가고. 또 우리 형철이 형이 지난주에 두라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형철이 형이 아마 67년생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나이가 많아요 이 양반이. 근데도 아직도 그렇게 빠따임 내는 거 보면 진짜 내가 예전에 형철이 형 이거 참 많이 했는데 내가 기술협회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꼭 막권 사면은 첫 빠지고 내가 막권 안 사면은 꼭 첫 기들어 들어와서 나하고 청마 세대가 안 맞는 기술 중에 하나였어요. 또 그 당시에는 워낙에 장난질도 심했었고 솔직히 말해서 뭐 장난질이라는 표현은 뭐 그냥 내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때 펄펄 날랐던 기수들이 누구였지? 그때는 문세영도 없었잖아. 뭐 태정이 형, 뭐 김현수, 뭐 뻔하지. 그때 신영철 기수는 제가 굉장히 미워하는 기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결정력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등한시 된다고 할 수 있겠고. 지금 파워코리아가 정말 기대 이상의 선전이죠. 뭐 능력마가 없는 편성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의외로 끝걸음이 날카로웠었고요. 저러다 말겠지 했어요 다시. 선입권에 가담을 하고 밀길래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의외로 버텨요. 뭐 참조화가 들어왔던 경주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는데 내심 이번 경기 편성상 뭐 충막 감으로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었던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끝걸음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또 이하나 기수도 아까도 이역 기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나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선행 가다 보니 한 바퀴 빙 도는 거지. 욕심 내겠죠. 이하나 기수의 입장에서도. 팔마 시스프마 위너는 결국은 김용건 기수에서 김정준 기수로 교체가 됐고요. 뭐 의도한 교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용근이가 뭐 토요일날 기승정지가 아니라면 김용건 기수가 탈 수도 있었겠지만 이 마필은 비하인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김용건 기수는 조교를 하면서 좀 병합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많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마방의 스타일이 그런 건지 병합 조교를 하질 않았죠. 그래서 걸음이 안 나온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역시 뭐 병합을 안 했습니다. 용근이가 쥐어짜서 안 나온 걸음을 정준이가 쥐어짜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문제는 20번만 영원한 순간입니다. 이 영원한 순간은 2월 5일 경주에서 선두권에 가담이 되고 끈끈한 모습을 보였는데 4월 9일 경주에서는 문세영 기수가 이것들 봐라 허접하네 인기를 팔리니까 선행을 가버려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가서 레이스를 주도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중간쯤에 청수돌풍이라는 마필이 이 마필을 홀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가 뭐가 이렇게 휙 하고 넘어가니까 의욕을 잃어버려요. 완전히 걸어가죠. 의욕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차라리 이 마필은 아예 참고 가든가 아예 선행을 내빼든가 둘 중에 하나 판단을 하고 타야 되는데 조금 문세영 기수가 좀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편성도 약하고 하니까 우승하고 싶어서 욕심낸 것 같은데
아마도 이번 경주에도 순발력이 빠른 마필이 치르면 파워코리아, 뭐 3번마, 스톰 미션, 3번 초선,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이 좀 있긴 하지만, 외곽에 마이너스 2km 감량의 혜택이 있고, 빠르지 않다는 걸 김태형 기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마필 선행 강공에 대한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행을 나서면, 뭐 7번이나 4번이나 3번이 쉽사리 못 넘어갑니다.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고, 차라리 4코너까지만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감량의 혜택으로 마필의 걸음을 한번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애매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경주는 어떤 말이 유리해? 선행모가 가장 유리하죠. 10분만 영원한 순간이 모처럼 만의 기회가 아닐까. 김태형 기수도 만나봤는데 채찍모발은 잘 받는다고 해요. 근데 뭔가 좀 믿음을 주기에는 좀 부족한 뭐 그런 느낌이었었나 봐요. 채찍발 잘 받으면 오는 거지 뭐 있어. 때렸는데 반응 없으면 무딘 거고, 때렸는데 반응 있으면 반응 있고 치고 나가면 좋은 거야. 뭐 단순한 논리 아닌가요? 자, 이번 이경주는요 10번마 영원한 순간을 충격감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7번마 파워코리아, 4번마 초선, 뭐 이 두 마필은 당연히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요. 10번을 놓고 4번, 7번 두 번 마필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 애매한 마필 5번 베스트 시대나 8번 시즌 피공화 위너, 이건 배당이 나와요. 현장에서 4방 때린다 하더라도 배당이 나오니까 현장 배당을 끝까지 확인하시면서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대건은 10번을 놓고 4번, 7번 중에서 결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서울경마 3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됐습니다. 11마리 앞에 주전했고요. 자, 이 경주 승부 경주로 삼으면서 기수는 내심 자신을 못해요. 마방도 뭔가 조금 꺼림직해요. 근데 제가 그 마필을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마필을 지금 수차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입상을 한 3번 머루랑이 센 말입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죠. 이거 똥말입니다. 근데 깡바닥에서 워낙에 말이 안 올라오니까 얼레벌레 하면서 추입을 한 거지, 이 마필이 굉장한 능력마가 아닙니다. 3번 머루랑 놓고 승부할 생각도 없고요. 인기가 실렸지만은 졸전을 펼친 8번 금투사도 과연 지금의 보여준 능력이 달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대건은 그래서 승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한대건이라는 사람의 예상을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 제가 경마 예상가로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자, 한대건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출발하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그 무기의 활용도가 얼마만큼이냐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말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자,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 한대건의 비장의 무기가 어떤 마필인지 궁금하시다면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첫 경주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뭐? 무통장 입금도 되고 060 문자 서비스 됩니다. 상경주 신청하시면 끝까지 모십니다. 마지막 경주까지. 문자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문자 신청이 싫으신 분들은 나는 한 경주만 들을래. 저 새끼가 얼마나 맞추겠어? 이러면서 들으신 분들은 음성 정보 밑에 쫙 나오고 있습니다. 제 번호 외우기 되게 좋아요. 이젠 외우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도 좀 목소리를 좀 바꿔볼까. 요즘 연설할 때의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하고 화두가 좀 많이 됐죠. 많이 달라서. 여러분! 이러면서 하죠. 나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한 사람이 누군가 너무 궁금해. 좀 역겹지 않나? 그 말투가. 근데 내 개인적인 판단이야. 뭐, 그 안철수 후보가 내 방송을 볼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더 오바지라는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이미지 메이킹 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못 하나? 원래의 목소리가 좀 얇고, 좀 가늘퍼 보여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바꾸니까 더 이상해. 나도 목소리 한번 바꿔서 해볼까? 어떻게 하지? 자, 이번 경주는요, 4경주 9마리 옆에 출전했고요. 너무 촐랑거리나, 이거. 그냥 내 목소리대로 할래. 내 목소리가 그렇게 썩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귀에 거슬리지는 않지 않나? 사람도 싫은데 목소리까지 싫으면 되겠어. 너무 미워들 하지 마시고, 한대건은 좀 이뻐라 하십시오. 저는 안철수를 별로 안 좋아해서 편파적인 방송이죠, 이 방송이. 어디까지나 제 위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싫으면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문재인 찍을 겁니다.
뭐 그건 여러분들 자유고. 홍은표, 내가 정치적인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홍은표 후보가 방송에 나와 문재인 후보한테 버르장머리 없다 얘기를 해야 화두가 됐었죠 한때. 마찬가지예요. 원래 문재인 후보가 한 살인가? 2살 많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버르장머리 없다 했더니 홍은표 후보가 한다는 말이 자기 호적이 잘못돼갖고 동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동갑이면 괜찮습니까 그게?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상대방 후보에게 버르장머리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전직 검사 출신이?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겁니다. 말로 못 이기니까는 말장난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 또 대구 경북 분들은 또 홍준표 후보가 인기 1위 나왔더라고요. 여론조사에서. 거기 그 지역에서는. 참 대단들 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전 대통령한테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아직도 겨우 그렇게 색깔론을 못 버리시고, 야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내가 대통령 후보로 한번 나가고, 나는 한 표도 못 받겠지. 아니다. 우리 와이프는 나 찍어주지 않을까? 아닌가? 어쨌든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스타일대로 예상을 하면 더 적중할 수 있고, 물론 실패하는 경우도 더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여러분들에게는 신뢰감이 갈 수 있는데, 뚫린 게 귀고 뚫린 게 입이다 보니까 흔들려. 사실 제가 몇 번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내가 놓친 게 있나? 뭐 이런 거죠. 이번 주부터는 전화를 제가 다 끊고 한번 경험해보세요. 자, 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고요. 엄마네 앞에 주전했어요. 일단 뭐 인기권에 우열이 드러나 있죠. 이번 찬영 컴수는 뭐냐 안 되는 말이고요. 어쩌다가 이변을 연출한다며 어부지리격으로 한번 고배당을 낼 수는 있겠지만 요거는 정말 진짜 그냥 똥말인 것 같습니다. 3번만 더 밀어붙여. 제가 지난번에도 개무시했다가 개망신을 당했는데 마이티만보를 놓고서 공략을 했었는데 이 더 밀어붙여가 선행을 나서면서 버텼죠.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마이티만보가 이겼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당일날 이 알파 오메가가 중속으로 외곽을 감할 때 마이티만보가 진로 방해를 받죠. 그래서 진로가 좀 막혔다가 틀어나와서 추진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었고요. 1마신을 졌는데 제가 봤을 때 그 걸음이면 충분히 잡았습니다. 더밀어붙여를. 더밀어붙여는 사연이 참 많은 마필입니다. 데뷔할 당시부터 밥벌이 하겠다 했지만 밥벌이 못했었고요. 결국은 거세하고 돌아와서는 또 역시나 밥벌이 하겠다 밥벌이 못했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입상이 데뷔하고 8점 만에 겨우겨우 좀 입상을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필이 아예 못 뛰는 마필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순발력도 있고 선두권에 가담이 되는데 이 결정력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안 나온다는 거죠. 또 이번 경주가 1300m인데 단독 선행이 유력시되는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리지는 못하겠는데 뭔가 믿음을 안 주는 마필, 항상 좀 불안한 마필. 저는 3번 더 밀어붙여가 인기권은 팔리고 있긴 하지만 좀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나. 물론 동화도 만나봤지. 동화도 만나봤으니까 제가 이런 개소리하고 자빠진 거고. 더 밀어붙여에 대해서 이동화 기수하고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더 밀어붙여 나올 때마다 항상 이동화 기수 하는 멘트가 있어요. 재밌는 친구예요. 저하고 20몇 살 차이가 나니까. 내 아들뻘이지, 뭐, 솔직히 말해. 자, 3번 미라클 투데이는 뭐 비하인드가 있죠. 지난 4월 8일 경주에, 그전으로 올라가면 3월 18일 경주. 나름대로 올라온 거를 보여서 제가 박상훈에서 만났을 때 4월 8일 경주에서 상훈이 한구라 해야지. 그랬는데, 말은 괜찮은데 타이밍이 좀 늦어서, 또 비 온다. 그래갖고. 뭐 주로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착순권으로 좀 만족을 했어요. 4월 22일 경주에서도 여전히 뭐 비인기권이고 올라오는 거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계속적으로 탄력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성을 너무 잘 만났죠. 약체들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아예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나피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노리고 뭐 복병마다 이렇게 갖고 왔던 마피들이 약간 비인기권에서
빵 하고 한 발 뭐 선행을 가든가 한 발을 써줘서 터트리고 들어와 주면 좋은데 내가 이렇게 이마필은 빈기권이지만 좀 관심 가져보세요. 못 들어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마필 인기만 팔리면 홀랑 들어와갖고 배당 막 2배, 3배 막 개걸레 돼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워낙에 많아서 좀 아쉬워요. 그걸 못 이겨내나. 기왕이면 배당 좋을 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또 인기마예요. 또 이게. 뭐 청계강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행감한테 보여준 모습이 별로 없죠. 별거 없었는데 지난 4월 9일 경주에 별거 없는 마필 치고는 상당히 많이 뛴 겁니다. 물론 편성은 허접했습니다. 이날 경주에서 뭐 선정을 했던 마필들이 워낙 인기만권의 마필들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히어로킹, 허니바네 오즈, 뭐 비스폴라 뭐 이런 마필들이 능력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3착한 것도 좀 무리다라고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편성의 이점이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마필은 데뷔할 당시나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발주가 안 되죠. 주행검사 때도 그랬고 지난 데뷔전에서는 발주기에서 고개를 이렇게 틀고 있는데 이 틀고 있는 이유가 고삐를 당기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발주원이 고삐를 당기고 있다 보니까 안 그러면 지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너무 당겼어. 애가 고개를 틀고 있는데 발주기가 열려서 역시나 뭐 느리고 직선에서 끝걸음을 보였는데 기수가 누굽니까? 페로비치죠. 김동수 기수가 못하는 기수가 아니죠. 사실 걸음을 이끌어내는데 저는 김동수 기수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데 페로비치 기수의 지난번 경구 때 끝걸음을 한다면은 이경주 편성에서 더 밀어붙여도 선행형인데 지구력이 부족하고 미라클 트레이드 눕고 뭐 이렇게 한다면 청계 강자가 직선 한발 싸움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오마 청계 강자를 이번 경주 충록강으로 공략하고 싶고요. 6번은 니레바다. 요것도 비하인드가 있죠. 3월 25일 경주에서 김동수 기수가 조결했을 때 말이 좋던데 왜 아직도 20점을 치르는 동안에 못 올라갔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조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한 4차인가 갖다 대길래 뭐 말이 좀 변했나 보다 그랬어요. 4월 15일 경주에 약간의 인기를 끌죠. 근데 뭐 20점 동안에 한 번도 못 들어온 마필이 어느 누가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이 말은 발주한 이후에 추돌을 하면서 바로 안장에 돌아가 버립니다. 자세히 보시면 김동수 기수의 오른쪽 다리가 훨씬 더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안장이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경주를 치렀었고요. 자세가 불안하다 보니 뭐 채찍을 제대로 댈 수 있었겠습니까? 밀기를 제대로 밀었겠습니까? 김동수 기수는 최선을 다했지만 마필 걸음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재계실에 올라가서는 뭐 조교사도 그렇고 김동수 기수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원체 땀을 많이 흘려갖고 땀을 한번 닦았는데도 땀이 흘리면 좀 미끌미끌 할 거 아니에요. 확 돌아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안장이 안 돌아갔으면 뛰겠습니까? 니리마다가 뭐 20초 동안 보여준 게 없는데 근데 최근에 행보는 괜찮아요. 또 편성도 워낙에 약체 편성을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정성을 들인 놈이 더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개 편성에서는 똥말 편성에서는 그래서 이번 경주만큼은 니레바다가 지난번에 안장 돌아갔으니까 뭐 대가리 놓고 하세요. 이거 분명히 옵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편성을 잘 만났고 지난번에 아쉬움이 안장이 돌아가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최근 경주의 조교 때 말을 좀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번 경주만큼은 좀 관심 가져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안 되고요. 구모 정성스레는 관료원인데 이마필의 이름을 자기 여자친구가 지었다고 그런 뜬금없는 소리만 하고 있고 말은 더 띄워줄 것 같은데 안 나오네 걸음이. 너무 바닥이니까 최근에 좀 아쉽네요. 감량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게 이변이 나온다면 이변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너무 바닥이라서 추천해드리기가 좀 뭐하네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모 청계강자가 느린 마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오모 청계강자를 놓고서 6번은 니레바다, 4번 미라클 투데이 이 두 마필 중에서 주력 마필을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마도 5번, 3번 더 밀어붙여와 청계강자가 대끼리 막권인 소지가 높은데 더 밀어붙여는 개편성의 선행마가 유리한 건 사실인데 워낙에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던 마필이라서 크게 믿음은 안 가지만 또 버리기에는 또 아까운 그런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놓고 3번, 4번, 6번인데 5번 놓고 4번, 6번 중에서 주력 막권을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한대관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앞에들이 출전했어요. 뭐가 있나? 저한테는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라운칸도르가 7전 동안에 한 번의 우승과 두 번의 입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인기를 끌 것 같고, 우나카비오는 2착 승급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단통막권으로 적중을 시키면서도 요번까지는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2착 승급을 하다니까 마이너스 5억 킬로의 감량이 있고, 과연 이마필이 최근의 걸음이 우연인지 아니면 걸음이 늘어서 있는 건지. 뭐 7마 대주신 기술을 바꿨죠. 그 생또라이처럼 뛰는 10분마 청권, 아주 제가 개쪽을 당했던 마필인데, 이마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조교사도 그렇고 이청용 기수도 그렇고 그 내용도 좀 아시고 공략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마필들이 좀 인기권인 것 같아요. 근데 요 마필들 말고 나아지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 보신 건데, 이 마필이 들어오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그 조건에 막 이게 뭐 빠져들게 된다고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이경주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마필이 왜 이런 좋은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경마라는 것은요, 능력으로 뭐 연승을 하면서 1군으로 가는 마필도 있지만, 마방의 관리로 먹을 만큼 먹고 상금 먹을 만큼 먹고 승급하는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방의 운영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죠. 또 그런 색깔을 가진 마방도 몇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은 오경주가 그러한 마필들입니다. 매경주 선행을 나가서 3월 라운콘드로가 최선을 다하는 마필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마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마필들은 한 2등급, 1등급 올라가면 한계성을 드러낼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크게 무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혼합공 경주예요.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잘 이용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봤고요. 충분히 승산이 있다. 한다간에 노리고 있는 법부와 그 마필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승부처로 삼은 겁니다. 자, 이번 오경주 한다간에 두 번째 명의 승부처. 깔끔한 적중, 그리고 깔끔한 배당. 배당은 나도 몰라. 상당히 배당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많은 인기를 안 끌고 있으니까. 개똥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큰 코 닥칩니다. 한대건을 믿어주십시오. 자, 한대건, 약간은 여러분들 눈 속에서 멀어진 마필을 가지고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고 공표를 해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으면 손해요. 뭐가 내용이 좋은지 알아야지. 뭐가 척하는지 알아야지 여러분들 배팅할 거 아니에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나는 넉과 할 거 필요 없다. 그럼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 6경주입니다. 경주가 1200m 통과하는 5등급 경주. 11마리 앞이다. 지난번에 가장 속상했던 마필이 바로 이 리드킨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완전 개또라이네. 이 마필 이거 진짜 짜증나게. 1000m, 1200까지는 그런 데로 뛰어, 애가. 네, 그런 데 뛰는데 1300에서는 걸음이 안 나와. 이게 딱 한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벨리 기수와 호흡을 맞췄었는데, 이번엔 페로비치 기술을 기승을 하고 방향교 쪽에서 몽규형도 뚜껑 열리죠. 와야죠. 빨리 승급을 하는 게 아니까 부담력 계속 올라가는데, 그 1200m 적정거리에 출전한 오늘 리드키는 선행을 추구할 수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막감으로 공헌을 하겠습니다. 다른 말들은 다 그냥 그래요. 일본 상하이 팡팡은 지난번 경주 보니까는 나아졌어요. 의외로 근성도 보여주고 있고 뚝심도 있어서, 이 마필도 참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던 마필인 것 같아요. 휴양기도 가졌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편성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이번 싱크 오브미도 끝걸음 자체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 못할 거고, 3호와 모닝베베는 513조 김동철 조교사는 정말 좋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좋아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지난번 경우 때의 인코스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정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 마필은 이게 다구나 판단을 내렸습니다. 모닝 비반은 좋대요, 말 상태는. 근데 저는 이렇게 세게 안 보고 있고요. 세라몬드가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릴 때 제가 빼드렸던 마필이 있죠. 별거 없습니다, 세라몬드도 솔직히. 선행과 리드킹과 함께 선행 경합에 나설 소지는 있지만 이 마필 자체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진하죠. 이런 마필은 뭐 그냥 잘 뛰기 시작하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헐머 호크데이 선행을 가도 빠른 선행이 아니고 약치들 편성 만나갖고 발바람 마필 없으면 선행 가갖고 꾸역꾸역 버티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그 끝걸음이 원체 안 좋았었죠. 그래서 제가 개무시했다가 3월 19일 날
이마필이 추위권에서, 그러니까 선위권, 중위권에서 치고 나와서 입상을 합니다. 제가 개쪽을 당했던 마필인데 4월 16일에 또 인기마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안 된다 이거. 선행 못 간다 또. 택도 없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마필은 능력이 없는 마필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선행을 가서는 버틸 수 있겠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마필. 그리고 지난번에 따라간 3월 19일날 경주에서는 이건 말새끼가 그날 미친 거야 내가 봤을 때. 큰 능력은 없는 마필이라고 보고. 15번 골드신화는 뭐 편성의 이점으로 지난번에 우승인데 선행으로 못 갈 소지가 있어서 좀 불안한 소지는 있지만 뭐 이게 언제 선행마였습니까? 지난번에 편성 낙하니까 선행한 거지. 그냥 꾸역꾸역 따라가다가 막판에 한 발을 쓰는 마필이니까 그냥 그 정도 뛸 것 같아요. 뭐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다른 마필들이 기복이 원체 심하니까 15번 골드신화가 나와 보이긴 하는데 얘도 승급전이고 좀 찝찝하긴 하네. 그래서 이번 6경주는요 5번 리드킨을 배티권에 충막감으로 놓고 15번 골드 신화, 그리고 1번 상하이 팡팡, 2번 싱크오미, 5번 놓고 1번, 2번, 10번, 5번 놓고 1번, 2번, 10번 이 세 마리 안에서 한대건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설마 5번 마필 리드킨이 이번 경주에도 실망을 주진 않겠죠? 이거 능력만은 아니에요, 사실. 능력이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우리 비치형 세영이도 없고 용근이도 없고 아도를 치게 생겼습니다. 상대가 없죠. 오늘 리드키는 뭐 총각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경주에요. 10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 경주거리 1300m 곡장 5등급 경주로 펼쳐집니다. 압도적인 인기 1위일 것 같아요. 8번 피스풀 라이프. 승급전이죠. 지난번에 잘 뛰었어요, 사실. 근데 잘 뛰는 경주가 말이 너무 없었습니다. 허니머니 로우즈도 데뷔전이었었고 히어로킹도 뭐 가능성을 보였었는데 걸음이 전혀 안 나오는 마필이었었고 청계강자는 늦추입하면서 올라왔던 경주고. 그러니까 오로지 피스풀 라이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주처럼 이게 경주가 짜여졌던 겁니다. 500kg에 육박하는 체중으로 서인석 쪽에서도 덩치값 할 거다라는 얘기를 마주 했던 마필인데 덩치값을 했어요. 근데 그날 뛰는 경주를 딱 보고 나서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이건 능력만 아니구나. 그 편성에서 그렇게 선입권에 가담을 하고 쥐어짜고 올라와? 이 별거 없구나. 다음에 조금 편성 세지면 빼야지 했는데 역시 인성이 형은 영웅입니다. 서인석 쪽은 정말 영웅입니다. 정말 약한 편성을 갖다 써놨습니다. 이런 건 좀 철경이 좀 세워주지. 철경이가 지난주에 다승을 했죠. 엄청난 활력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철경 기수가 많이 탔으면 좋겠습니다. 신재 기수는 어차피 떠날 기수고 3.3조의 기둥은 이철경 기수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8번 피스플라이가 승급전이고 지난번 경주 때의 경주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임마필이 굉장히 잘 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편성을 기가 막히게 썼고 또 아직은 걸음의 완성도가 더 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저 역시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좀 재수없는 마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1번 해가랑 3복이 배당이 나왔죠. 이게 1.5배 배당 나오는데 3복이 8.몇 배 나왔던 것 같아요. 해가랑 저희들은 많이 맞춰 먹었는데 여전히 좋대요. 마필한테는 좋고 또 1번 게이트에 2점을 가지고 있어서 안쪽에서 밀고 나온다면 요 경주 편성에서 피스풀 라이프가 별거 없으니까 한번 들이대볼만 하죠. 저도 박상호 기수의 오래간만에 입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좋고요. 2번 안 되고 SUK는 순발력은 있지만 과연 선행을 추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마필이에요. 선행감은 조금은 더 뛰어요. 안 될 건 없고 4번, 5번 안 되고 6번은 의외로 마필이 조교 때는 김동수 기수는 끌고 간다고 하는데 보여준 걸음 자체가 예전에 좋았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찝찝하긴 하죠. 7번 영스톰은 역시나 똥말로서의 가치를 보여줬고요. 스급절에서 아무리 페로비치 할아버지 탔다 하더라도 그냥 꾸역꾸역 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올라오면은 뭐 입상하면 좋고 말면 많은 거고 뭐 그런 거죠. 자, 7경주는요. 8번 피스풀 라이프를 놓고 1번 해가랑 그리고 단통막권으로 때리시면 됩니다. 8번 1번 단통막권이고요. 7번 영스톰 3번 예스 유캔 뭐 이 두 마리만 6번 신드롬은 배당 아닌가? 배당이 좋다면 6번 신드롬까지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8번 1번 단통막권이고요. 8번 놓고 3번 6번 7번인데 3번 7번은 좀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린 마필은 6번 신드롬인데 의외로 끌고 가는 맛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한대관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고요. 경주월 1700, 종합 4등급 경주입니다. 경주월의 1000m 3세 미승미마 경주인 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절경과 잘 침략합니다. 매주번만 엑셀런트 키는 데뷔전에서 나름대로는 성적을 보였지만 비었다는 전력으로 걸음이 썩 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이트점의 1번 게이트고 선행까지도 가능한 선수 만났기 때문에 그것만 내가 그런 전혀 관심이 있지 않지만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데뷔전을 진입합니다. 발전까지 맞춰 나왔는데 주마티 이번 경기에 강력하게 한번 노리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9번 1번 안쪽 몰든 말들을 제치고 동반 선두로 부상합니다. 9번, 1번, 3번. 더바가 메인 승부처. 더바가 다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앞에 되주죠. 3번막 가을의 전설. 제가 지난번에 뛰는 거를 보고 너무 뒤졌어 이제 사람이. 자를 거야. 그런 고민을, 그런 혼자만의 결정을 확실하게 했던 느낌입니다. 저는 충마로 녹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3번막 가을의 전설을 이번 경기 충막감으로 녹화할 생각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됩니다. 3번 가을의 전설이 다시 한번 선행을 추구할 수 있는 경기 만난 건 사실이에요. 기본적인 능력이 좋은 건 그냥 아니니까 3번을 이 경기 딱 분석하시면서 3번은 되겠지, 뭐 말은 잘 모르지만 지난번에 용건이가 괜찮게 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마음을 고쳐보십시오. 3번 가을의 전설이 가장 불안한 이기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한대건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을의 전설이 지금까지 뛰어온 경기력 자체가 계속 좋았지 않았었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결부시키면서 한대건 더바가 승부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한대건이가 토요일 경마에서 가장 자신있게 믿고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필에 대한 경주 능력에 대한 분석도 착실히 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자, 한대건 더바가 다바가 메인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 적중으로서 오늘 이 한 경주로 여러분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싹 다 밀어놓겠습니다. 자, 도가니에 빠지고 싶은 분들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8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나한테 어떤 조교사가 그런 얘기 하대. 시시 웃지 말라고. 뭐 나한테 기분이 나빴으니까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냥 똥말이죠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럼 내가 울까? 네. 내가 가서 울어 그냥? 나 울면서 얘기할까? 조교사님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좀 밝혀주세요. 이럴까? 씨발 비유 맞춰주니까는 씨발 사람이 좋다 하니까는 다 좋은 줄 알아. 나라고 자존심이 없어서 그러고 다니겠습니까? 저보다 20몇 살 어리고 10몇 살 어린 기술한테 그냥 똥구녕 핥아주면서 따라다니면서 비유 맞춰주면서 물어보고 자빠졌겠습니까? 먹고 살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합니다. 지금은 너무 무릎을 꿇어서 무릎이 다 달아 없어질 판이야 지금. 하도 무릎을 꿇었어갖고. 아휴, 재밌는 얘기 많아요. 어떤 조교사는 뭐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뭐 거절을 했어요. 그 말이 뭐 거절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취재하는 기자들은 이 마필이 조금 걸음이 좀 다 보였는데 거세하고 나오니까 거세하고 나왔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걸 물어봐야지 또 이제 어디 가서 뭐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기 때 뭐 좋으면은 뭐 그건 조기로 팔아먹겠지만, 거세한 마필은 솔직히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마방 식구도 아니겠습니까? 거세하니까 애가 눈빛이 반짝반짝해졌어. 뭐 엉덩이에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조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거세한 말을 내가 어떻게 하냐? 거세한 말한테 가서 물어봐. 이게 말이야, 콩나물이야. 오,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옆에 있다가 그걸 들었어. 그럼 내가 씨발 거기다 대고, 아니, 씨발 말해? 뭐 어떻게 말한테 가서 물어보면 씨발 대답해 걔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 씨발 내가 잘리기 바래? 거기서? 그게 말입니까? 콩나물입니까? 네? 참. 그 대꾸를 하는 그 조교사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개무시를 당하면서 뭐라도 하나 더 얻어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네, 이게 뭔가 그날 아침에 똥을 쌌는데 똥이 잘 안 나왔다든가 마누라하고 한판 싸우고 오셨겠죠. 거기 조교사님께서.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으셔서 그렇게 됐고 했겠죠.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 계시고 너무 성심성의껏 자기 말을 사랑하시고 착실하게 자기 말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조교사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 구경주입니다. 또 딴 얘기로 가고 있어. 1700m고요. 혼합 3등급. 말이 7마리밖에 안 나오니까 뭐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일단은 3번 로스트인 드라마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죠. 1700m 경주거리고 지난번에 선행가서 한 바퀴 돌았다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 돌겠죠. 돌 수도 있습니다. 거리를 1700가 처음 뛰어보는 마필인데 제가 이 로스트인 드라마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마필이죠. 선행을 가서도 조금 무기력하고 추위권에 올라가 됐던 경우도 편성이 약했던 경주였었기 때문에 단독 선행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선행만 아니면 그냥 확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선행이라는 게 무섭죠. 안 될 것도 없고요. 3번 OK 연답도 뭐 조교사는 뭐 1900m 한번 뛰었다가 맛이 가갖고 더디다고 하는데 꾸역꾸역 뛰죠, 애가. 예. 지난번 경주 때 4월 8일 경주 저도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 로스인 드라마한테 깨졌어요. 근데 그 끝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6번 바빌론 왕자가 지난번에 깜짝 출입을 하면서 뒤질 뻔했죠. 이게 마방에 이적하고 나서 이제 경주인데 말은 좋대요. 근데 워낙에 25종 동안에 2번의 입상인데 지난번 경주 걸음이면은 이번 경주 차라리 이마피를 놓고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1800m였었는데. 근데 얘가 이전에 뛴 거를 보면, 정말,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걸음은 나아지고 있고, 마방 이적을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5세의 마필이에요. 뭐, 아끼고 말고 할 것도 없어서. 뭐, 3번을 놓고 하셔도 되고, 6번을 놓고 하셔도 되고, 그런데, 4번은 조금 찝찝하죠. 근데 뭐, 못 들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방송에서는 6번을 놓고 3번, 4번 두 마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포모 미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교 때만 좋아요. 걸음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마필이 사실 아닙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7마리 출전이고 편성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7마리 출전하니까 꼴찌가 몇 번째가 7번째에 가죠. 그러니까 10몇 마리 출전하는 것보다 출전 수가 적으면 거리에 대한 차이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혜택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썩 좋은 말은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6번 놓고 3번, 4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뭐 포모 미션은 이변권에서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배낭판에 바람 엄청 불 거야. 뭐 불든 말든 뭐 지랄을 하든 말든. 자,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900m고요. 12마리 앞에 출전했습니다. 1등급 1900m. 차라리 1400SG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마필들이 있어요. 실버 원더볼트라든가 실버 시티스타. 뭐 이런 마필들은 다 1400SG라는 게 좀 더 나은데 1400 경주가 좀 없어 그랬나요? 있지 않나? 1400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착각한 건가? 일요일에 하나 있어요, 1400이. 네, 있는데 여기서 쓴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직접만 나와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일본 시티스타 경주의 조건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뛰어온 가락구만 놓고 본다면 실무 원더볼트 3번 클린업 천하가 독보적이죠. 레이팅도 가장 높고 페로비치 기술을 기승하면서 59.5kg의 중량 감량 기술 태워갖고 안 되겠으니까 결국은 김동균 조교사가 노련한 기술을 기승을 시키면서 부담 중량을 한번 기승수를 이겨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돋보이는 마필입니다. 클린업 천하가 이 정도 사이즈에서도 못 온다는 것은 조금 수치긴 한데 약간 좀 수성을 한풀 좀 꺾인 것 같아요. 실무 원더볼트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단거리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나름대로 가능성을 타진했는데 이마필이 예전의 능력을 100%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좀 한풀 꺾인 느낌이 있고 6번의 스트롱로드가 포인마로 최근에 좋은 모습 보였는데 지난번에 대상근고 나가고 깨우락이 됐고 감량받았는데 이동국 기수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동국 기수를 기성을 시켰을까 좀 고민하게 되는데
마필이 기본적으로 보여준 걸음이 무시할 수 없는 걸음이라서 좀 안타깝죠. 5번 매직탑은 지난번에 참마와 매직탑의 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를 단통막권으로 꽂혀준 마필입니다. 워낙에 배당이 걸레 배당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 단통막권을 때렸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고요. 요날 경주에서 마지막 11경주를 9배인가 8배 나온 걸로 제가 단통으로 10몇 배였었나? 때리면서 승부에 걸리면서 그날은 대승으로 좀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매직탑도 많은 4kg 감량이 있는데 뭐 안 될 건 없죠. 하지만 지난번 경주 때의 편성보다는 한 치수 좀 올라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경주는요. 저는 일본 시티스타가 신인 기수고 그러한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딱 부러지게 뭐 충마라고까지는 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상막 클린업 천하 과연 59.5kg의 중량을 이겨낼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인데 4번이 이번 경주판에서 못 온다면은 갖다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내 마음적인 심적인 갈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1번, 4번 중에서 충만 어떻게 세울까 감당하고 있고요. 1번, 4번, 6번, 11번 이 4마리 안에서 일단 공략을 할 생각이에요. 6번 스트롱 로드는 뭐 2병권에서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1번 놓고 한다면은 뭐 4번 클린업 천하가 주력 막권이 될 것이고 4번을 놓고 한다고 해도 1번과 시티스타가 주력 막권이 될 것이고 뭐 11번, 6번, 5번 이런 마필들은 방어권에서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한번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참고해 주십시오. 자, 서울경마 11경주입니다. 한대원의 마지막 승부처고요. 마지막을 또 여러분들 그냥 놀러보낼 수 없죠. 호주머니를 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한번 파인 투데이는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고 자, 문제는 선행형이죠. 6번 클린업 스카이와 7번 큐피트 플라워 이 두 마리의 아피들이 전형적인 선행형 각기를 가지고 있고 선행을 나가서 버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마피인데 큐피트 플라워는 1700m 가서 개고락지 되니까 1300으로 내려왔고 클린업 스카이는 후드 개포착 수술해서 나아졌다고 제가 내시경 수술하고 나서 나아진 것 같다. 지난번에 따라가서 오는 거 보니까 그랬는데 4월 2일 경주에서 또다시 개 지랄 연병을 들면서 내가 꼭 이렇게 인정을 하면 안 온다 애들이. 그러니까 내내 클린업 스카이가 불안하다 하면은 계속 입상을 하고 우승을 하고 처지를 하면서 날 병신 만들더니 이번엔 믿을 게 했더니 꼴짝으로 잡혀왔네. 와, 나 미치고 팔짝 뛰겠나 이제 가다 찢어버렸으면 좋겠나 아주 말새끼를 아주 그냥. 나 뭐 하긴 뭐 인성형한테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 계속 그래왔어요. 클린업 스카이는. 아니 선행을 나가도 계속 걸어가니까 얘가 많이 걸음이 안 나오니까 아씨 후두개 포착이라는 질병이 워낙에 산발적으로 왔고 결국 내시경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3월 5일 경기에서 이제는 됐겠다 우승하는 거 보고 나서 이제 됐나 보다 돈 벌어야지 그랬더니 4월 2일날 또 깨고락지 오자 빠졌네. 아 정말 승질나 죽겠는데 이 6번과 7번은 한대가 충분히 올 생각은 없습니다. 약간은 좀 개무시하고 한번 경기를 펼쳐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 한번 결정을 해볼 생각이고 이번 11경주는 선행형보다는 따라가는 전기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들에게 점수를 더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고요.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배당은 먹을만 할 겁니다. 배당은 쓰레기 배당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길에 삼겹살 먹고 소고기 먹고 짜장면 먹을 거 탕수육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 한대건과 함께 해 주십시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11경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일요일 경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월 6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드 방송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3경주, 5경주, 8경주, 11경주 이미 뭐 다 껐겠지. 그래서 내가 먹고 살라고 그냥 얘기한다. 3경주, 5경주, 8경주, 11경주. 특히나 8경주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5경주와 6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경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일요일 경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잘하면 댓글 좀 써. 검빛에 댓글 써주신 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사진은 또 왜 뺐어? 근데 두지. 이뻤는데. 다시 올려 사진. 그런 게 경마야. 보면서 부러워해야지. 누구 때문에? 한대건이가 분석을 잘해서 막건 다니면 그분의 공이죠. 저는 뭐 어떻게 분석만 해드리는 거고. 자 일요일 경마 재밌는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